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 한국을 이끌고 있는 정부, 그리고 그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죠. 여기 출신 인사들은 어떻게 이 모양들이냐. 정말 분노에 치밀어서 제가 이 방송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정말 끔찍한 얼굴이 나오는 사진인데요. 6일 현충원에서 있었던 문재인과 정부, 여당의 천안함 생존 장병 패싱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출신의 정치평론가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역대급 망언을 연달아 터뜨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정치평론가인 조상호 변호사가 7일 방송에 출연해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폭침 사건 생존 장병들을 깎아내리며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어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상호는 천안함 생존자와 생존 장병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해 최원일 함장이라는 예비역 대령 그분도 승진했다 라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생때 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켜놓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책임이 없었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함께 출연한 패널들과 진행자들이 너무나 위험한 말씀이다. 최 함장 본인이 수장시킨 것은 전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이라며 반발하자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패널들의 반발에도 아니죠. 함장이니 당연히 책임져야죠. 라면서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작전 중이었잖아요.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 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수장이라고 한 거예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부하들이 생때 같은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처우를 안 해준다? 본인은 처우받을 자격이 없어요. 부하들은 몰라도 라며 심지어 작전 중에 폭침 당하는 상황까지 파악 못했다는 건 굉장히 무능한 것이다 라며 최원일 함장을 비난했습니다. 조상호의 막말이 이어지자 진행자는 즉시 발언을 중단시키고 조상호의 발언 중에 사실관계도 있고 주장도 있지만 수장이라는 표현은 바로잡겠다 라며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그의 막말은 방송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몰라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사 격언이 있다 라며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중이었는데 함장 지휘관이 폭침으로 침몰되는데도 뭐해당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도 책임이 없나? 라며 이명박 정부는 관계자들을 전부 무혐의시키고 8명을 장성으로 승진시켰는데 당시 정부가 뭘 알고 입막음하려고 덮어준 것 아니냐 라는 음모론이 판친다 라며 음모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또 청년들이 차디찬 바다에 수장된 책임, 함장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들에게 준 이명박 정부와 그 정당에 책임이 없느냐 라며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하는 이런 막말을 내뱉은 조상호는 총선이라는 중대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낸 변호사이자 문재인 대선 캠프의 중앙선관위 경찰행정개혁위원회 부위원장, 1대1로 부역사업인 북방경제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 인사인데요. 방송에서 당이 원하는 과격한 발언을 내뱉는 상근 부대변인들의 행적을 볼 때 이 같은 발언은 조상호 개인의 의견이 아닌 민주당의 전반적인 기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제가 46명을 수장했다던데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지 입장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며칠 전에 현충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빌려 민주당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들, 희생된 장병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은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 무민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겠습니다. 야, 조상호, 저는 제가 이 채널의 뉴스탑10 고정 출연자였지만 지금은 제가 잠시 고사를 하고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 채널의 뉴스탑10에 이따위 인간이 나와서 이 뉴스탑10의 물을 흐리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방통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들 나오면 꼴보기 싫죠? 이런 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얼굴 알리고 이제 국회의원 되고 하는데 김남국이가 대표적인 자죠. 그러면 왜 꼴보기 싫은 이런 자들이 나오느냐? 어차피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채널A, TV조선 안 봅니다.
그러면 채널A PD나 TV조선 PD들 이런 자들 출연시키기 싫죠. 시청률 떨어지는데 얘들이 발언하면 채널 돌아가 버립니다. TV조선 보다가 이런 놈 나오면은 채널A로 틀어버리고 채널A 보다가 이런 놈 나오면 TV조선 틀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저도 똑같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떠들 때는 순간 시청률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왜 나오느냐? 방통위에서 공정성을 기해라 라고 해가지고 종편 때리잡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편에서 공정성 없이 예를 들어서 좀 이 보수 성향의 우파 성향의 채널 이 패널들로만 세팅을 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제재가 들어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조금 진보 성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출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조상호 같은 이런 최악은 아니고 나름 그래도 진보 성향이면서 조금 합리적인에 가까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팔려요. 왜? TV조선과 채널A에서 시청률 덜 떨어지려고 그런 사람들을 모시고 오지요. 예를 들면 이제 최모 교수 같은 분 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런 자들의 얼굴 꼴을 안 보기 위해서라도 빨리 정권 바꾸어서 방통위 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은 채널 선택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사도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출연시키고 싶지 않은 자들,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자들 왜 여기 출연시키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방통위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이 최악의 인간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빨리 정권 바꿔서 방통위 개혁해서 채널A, TV조선이 이런 정말 극좌파 같은 이런 인간들 출연 안 시키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요. 자, 이 조상호가 금천구에 예비역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자입니다. 근데 이제 예비 후보에서 떨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도 이 방송에 출연하고 뭐 여러 가지 당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출마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상호가 이런 말을 국회의원 출마하고 싶은 자인데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에서 이런 말 했을 때 인정받는다는 분위기를 스스로 읽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당에 돌아가서 야, 너 왜 쓸데없는 짓 했어? 그게 뭐야? 라고 오히려 질책을 받는다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자기의 목표는 방송 출연하는 것이 끝이 아닐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 자체가 이런 말 하고 나면 야, 너 좀 선명성 있다 라고 칭찬받는 분위기니까 이따위 놈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자가 한 말이 뭐가 틀렸냐? 일단 최원일 함장이 승진했다고 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최원일 함장은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동갑인데 천안함 함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 2함대 그 중에서도 천안함 함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기들 중에서 상위 클래스였어요. 대령 진급에 대한 아주 가능성 높은 그런 포지션으로 이미 중령에서 스타트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안함 폭침으로 인해서 대령 진급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지금 뭐 대령이라고 하니까 뭐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승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역할 때 명예 진급합니다. 대령으로. 그 명예 진급한 겁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이었다 하는데 한미연합훈련 아닙니다. 당시 기간은 한미연합훈련이었지만 천안함은 특히 그 중에서도 2함대는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왜? 대북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육군에도 GOP 사단이 있고 회바 사단이 있죠. GOP 사단, 3사단, 6사단, 28사단 이런 사단들이 철책 경기해야 되는데 한미연합훈련 합니까? 못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은 회바에 있는 예비사단들이 하죠. 8사단, 뭐 26사단 지금 없어졌지만 기동부대, 11사단 이런 부대들이 한미연합훈련에 주로 뜁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들은 훈련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건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예요. 2함대는 전적으로 대북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특히 천안함은 당연히 당일날 NLL 경계를 하러 갔던 배입니다. 그리고 최원일 함장이 46명을 수장시켰다고 하는데 최원일 함장이 수장시켰습니까? 손쓸 사이도 없이 어뢰에 두동강이 나서 순식간에 물에 들어갔는데 그 46명이 한미에 타고 있었고 한미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무거우니까
두동강이 난과 동시에 그냥 물에 들어가 버렸죠. 바꿔 말하면 최원일 함장은 물에 들어가지 않은, 순식간에 물에 들어가지 않은 함수 쪽에 있는 58명의 대원들을 전부 다 살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배가 순식간에 점프를 하면서 바다로 떨어지면서 뒤집어졌어요. 누웠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밟고 있던 바닥이 벽이 되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벽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 바닥이 되었어요. 배가 기울어 버렸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구담에 들어가 보신 분들 80도 각도로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불은 다 꺼졌어요. 전원이 다 나갔으니까. 왜? 엔진이 뒤에 있는 엔진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전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승조원들 한 명 한 명을 전부 다 구출을 하고 나왔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스스로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점프하는 그 충격 때문에. 그리고는 바로 깨가지고 다 구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생존자 58명 다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58명을 살렸는데 잘못된 겁니까? 아니, 조상호라는 이자가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 욕하고 이러면은 좀 선명성 있어 보이고 깨어있는 시민 같은 줄 착각하는가 본데, 지금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각하라고 합니다. 가드 플러스 각하라고 합니다. 우리 50대, 60대가 박정희 대통령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20대들이 이명박 대통령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때는 좋았다라고 20대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상호 이따위 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괴담을 만들어 유포한 세력들. 조상호 이런 놈이죠. 희생된 장병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이 나라의 근간을 위협하고 혹세무민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 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저는 이런 자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면서, 그리고 이런 자들이 TV에 얼굴 안 보이게끔 빨리 정권 바꿔서 방통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권, 여성, 평등 등 온갖 그럴듯한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쓰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온갖 비윤리적인 범죄들의 집합체라는 비난을 받으며 일명 더듬어 만진당으로 불리는 그 정당 출신이 또 한 건 했습니다. 최근 전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던져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출신 낙하산 센터장이 이를 묵살해서 사태를 키웠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는 8일 단독 기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고 이모 중사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이모 센터장은 이중사 관련 사항을 지난 3월 접수하고도 이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태를 방관했는데요. 그는 이 이중사 사건을 접수한 3월 24일 성고충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선전하면서도 정작 도움을 호소하는 이중사의 간절한 요청은 뭉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센터장은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여권 인사로 문재인 대선 캠프의 대전 시민 캠프 여성 행복 본부장으로 활동했고, 2014년에는 민주당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며 대전시장 성평등 특별보좌관을 3년간 지내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민간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군무원 상급인 양성평등센터장에 취임해 낙하산 논란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다라며 발뺌한 뒤에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상적으로 임용되었고 과거 캠프 활동을 지금 업무와 관련짓지 말라, 민주당에 입당한 적도 없다라며 전화를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평소 여성인권, 페미니즘, 양성평등 등을 부르짖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 가운데는 유독
성 관련 범죄나 추문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동권 시절 삐뚤어진 성의식으로 살았던 더듬어 만진당의 실체, 여성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자입니다. 이모, 제가 이름 알지만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모 센터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전에서 왕성하게 민주당 관련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양성평등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각 군에서 만들었죠. 여기에 센터장은 군무원 상급이에요. 그래서 주로 전역한 이런 그 군인들이 심사를 통해서 이제 여기에 다시 복무를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뭐 간호장교 출신들이 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느닷없이 민간인 출신, 정치인 출신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당연히 이거 낙하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정권 들어서 공군 전성시대라고 했죠. 공군에서 참모총장 연속으로 나오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나오고, 그리고 공군에서 아주 잘 대접하고 모셔왔던 문정인이가 완전히 이 안보 분야의 최고 실세가 되면서 문정인의 그 계보라고 할 수 있는 최종건, 거기도 청와대 안보실에 들어가고, 지금 이제 외교부 같지만은, 그러면서 공군이 완전히 그냥 전성시대가 됐죠. 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이 청와대 국방부 정책실장이 되고, 그러면서 그럼 공군은 왜 그렇게 이 시기에 이렇게 성공했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로 공군은 오랫동안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항공우주력 연구센터 연구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연구 영역도 지원하고 돈 많이 대준 거죠, 시쳇말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공군하고 문정인 사단하고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크를 맺어서 이 정부를 맞이하니까 당연히 문정인이가 이거니까 공군 출신들이 성공하죠. 그러면은 공군은 그동안 문정인이에게 공을 들인 효과를 이번 정부 때 대단히 그냥 뭐 수십 배의 효과를 본 거죠. 장관까지 만들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공군은 그만큼 정치권에다가 더듬이를 많이 세우고 있다. 레이더를 많이 세우고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센터장도 민주당 출신 갖다 앉히고 자기네들 예비역 아니 우리가 가던 자리인데 필요 없고 됐고. 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냐? 성평등 특별보좌관을 했다. 대전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선 캠프 여성 행복본부장으로 했다. 아니 여성이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는 게 여성 행복입니까? 여성이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게 양성평등, 성평등 특별보좌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것들을 해왔던 여자예요. 문재인 캠프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밑에서 이런 일을 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이모 중사는 제보를 했습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묵살했습니다. 3월 달에 이 이모 센터장이 사망한 이 중사를 사건화해서 보고하고 제대로 일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이 여자 이모 센터장 이런 비극에 굉장히 큰 일조를 한 여자 아닙니까? 뭐 제가 이 방송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운동권들이 삐뚤어진 성의식이라고 제가 원고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아름아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 그러면은 페미니즘이다, 성평등이다 이런 소리 안 해야지. 어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그걸 나쁘다고 생각도 전혀 못하고. 왜? 서로가 매일 치니까. 거짓말도 치고 뒤통수도 치고 매일 하니까. 또 있습니다. 공군 법무실에서 이 이중사 사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무실에서 지금 또 증언이 나왔죠. 야, 예쁘네, 괜찮게 생겼네. 이렇게 희낙낙거리고 이 비극을 보면서 법무실이란 자들이 공군이 그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사건화되어 가지고 지금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족들이 법무실에다 항의하니까 아 진상이네. 이런 식으로 법무실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증언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공군요 완전히 썩은 집단 아닙니까? 지난 정부 때 해경이 큰 잘못을 했죠. 해경 해체했지 않습니까? 공군 해체 수준의 계획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썩은 집단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공군참모총장 옷 벗는 거로 해결됩니까? 공군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정치권에 더 이상 더듬이를 세우고 오직 정치권만 바라보는 이런 군대,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집단이 돼야지, 그냥 가장 높이 레이더만 세우고 오직 정치권에만 레이더 돌리는 이런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저기 선이 다 있으니까 난 안전해, 이런 놈들만 출세하고 있는 공군 빨리 기획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더듬어 만진다 이런 소리 들으니까 좋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